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이상돈입니다. 지금 제일 졸릴 시간이고 오늘 한 600분 정도가 접수하시고 오셨는데 아마 룸씨가 가장 인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여기 모여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그 페이셜 본 리덕션에 대해서 말라와 자그마틱 아치와 맨디블라 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그 대한주름성형연구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인데요. 조금 이렇게 모디파이드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 이 자료가 오래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일부 과거에 그렇게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컨셉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자그마틱 아치의 그 리덕션 수술할 때 대부분이 픽세이션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필요치 않는 테크닉으로 지금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 가지 제가 들고 나온 그림 중에 저희들이 이제 아나토미칼하게도 보지만 이제 코스메티칼리 그리고 신면적으로 이제 보는 컨셉을 가지고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자이고마라고 하는 것은 일단 페이스 컨투어를 이루고 있지만은 결국은 높이와 넓이를 얼만큼 버링하냐, 오스테토미를 하냐, 그리고 픽세이션에 따라서 그 자마틱 아치의 리덕션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오스테토미의 그 가장 큰 디스어드밴티지는 우선 수술 시간이 길고 그리고 픽세이션 머티리얼의 그 비용 그리고 인에디케이트 밴딩에 의한 그 픽세이션이 이제 언페이블하게 됐을 때 새로운 테크닉이 이제 기대된다는 컨셉으로 저희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그마틱 아치의 개념이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아치 사이드와 바이드 사이드를 어떻게 이제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덕션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픽세이션 머티리얼을 어떻게 쓰냐하고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환자를 봄에 있어서 피지컬 이쟁과 그리고 환자의 요구 그리고 라디올로직은 여러 병원에서 3디멘전 CT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찍는 것은 주로 자이마틱 아치 뷰하고 워터스 뷰 두 가지만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서 비대칭이 있냐 어느 정도 이제 프로미넌트한가를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뷰를 보고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 총론을 보자면 결국은 입안 절개를 통해 앞광대를 90도 모양으로 불완전 L자 절골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귀 앞쪽에 한 1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옆광대를 토탈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광대와 45도 광대, 옆광대 모두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밀어넣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보면 먼저 이것은 저희들은 절대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항상 제너럴 아네스시아 그리고 네소트라케알 인투베이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시전은 진지바 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귀 앞쪽으로 프리오르켈라 쪽으로 1cm 정도 인시전하고 들어갑니다. 다이섹션은 보컬 페페드와 페이셜 러브, 인프라옵탈 러브, 마스터 머슬을 하고 버링은 결국은 자마틱 아치 프로미넌트 에어리아를 얼마나 바디의 그 높이를 줄이냐를 따라서 버링을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데인저러스 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프리오르켈 라인에서 1.8cm 그리고 이 자이마틱 아치의 그 바디의 그 메디알 포션으로 해서 2cm까지는 안전존이고 그리고 이쪽이 데인저존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 프론탈 브랜치 또는 템포럴 브랜치로 하는 이 페이셜 러브의 브랜치는 터미널 브랜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 다쳐서는 안 될 브랜치에 해당이 되고
아시다시피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자이오마틱이나 버칼 브랜치 같은 경우는 아나스토모시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로프락시아 같은 것이 와도 괜찮지만 이 맨디블라 브랜치도 터미널 브랜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브랜치는 페셜 러브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오전에 강의했던 조중석 원장님의 이쪽에 귀족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그 수술하고 여러 병원에서 이제 페셜 러브 팔시가 있으면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쪽도 의외로 전화가 간혹 오십니다. 근데 이쪽에 다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서브페리오스탈 다이섹션을 하고 귀족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위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너무 오블릭하게, 즉 다시 말해서 진지바 인시전을 하고 나서 막바로 90도 직각으로 해서 본 터치하고 본을 아래로 해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엇비슷하게 들어갔다 해서 머슬 쪽으로 들어가서 이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버칼 브랜치도.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는 그 버칼 브랜치를 다치게 되면 이쪽도 상당히 페셜 러브 팔시가 오게 되고 그것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뉴로프락시아 정도, 뉴로프락시아의 텀은 이제 너브 컨투전을 말하는데 뉴로투메시스나 엑센도투메시스 같이 완전히 커팅되지 않는 한은 뉴로프락시아는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달리게 되니까 문제인데 아침에 이제 그 귀족 수술할 때 그렇듯이 이쪽은 그렇지만 거의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철두철미하게 안 다치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상당히 아나토미, 우리 회장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결국은 페셜 아나토미가 여러분들의 그 운신의 폭을 넓게 해주는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페셜 아나토미를 굉장히 치중하셔서 저희들도 강의할 때 꼭 아나토미 그림을 넣게 하는데 아나토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금 이영영 부장님이 발표하신 이쪽에 포헤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헤드 쪽도 이쪽에 ECM까지는 프론탈 브랜치, 템포럴 브랜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는 서브 페리오스탈 다이섹션 했을 때는 안전하지만 머슬로 기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브큐테니어스 다이섹션 할 때도 그 플레인을 잘 잡고 해야지 이쪽 포헤드 쪽은 이 루스 포션인 이쪽은 갈리 아포니루시스는 사실 페리오스티움은 이 미드 포션부터 되기 때문에 덴스한 포션이고 이쪽은 루스한 포션이 되는데 갈리 아포니루시스 아래로 해서 페리오스티움을 아래로 들어가면 절대 너브에 대한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그 서브페리오스탈 다이섹션을 하고 나서 서브큐테니스 다이섹션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서브큐테니스 플레인만 지켜준다면 너브 컨투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어느 분이 그 질문하셨는데 이 익스프레션 머슬을 손대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는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드 앵글 된 90도짜리 페리오스탈 다이섹터를 넣어가지고 서페리오스탈로 넣어가지고 이쪽에 갈리아 쪽에서 프로세루스하고 코르게트 머슬을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파샬로. 파샬로 커팅은 90도로 된 그 페리오스탈 다이섹터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그쪽에다가 이 스킨을 문질러 주더라도 어느 정도 파샬로 없어지 파샬로 이제 그 머슬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단 하나 그 미간이 넓으신 분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익스프레션 머슬이 없어지면서 미간이 더 넓어집니다. 절대 그것은 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냥 다이섹션 정도로 말해야지 프로세루스하고 코르게이트의 익스프레션 머슬을 손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페셜 러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나토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 우리가 딥 템포럴 파샤,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이 템포럴 디프레션 쪽에서는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의 플레인이 결국은 미드페이스의 스마스 그리고 목 쪽에 플라티스마하고 연결되는 같은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스층 아래를 건드리면 페셜 팔시가 오고 플라티스마를 건드리면 페셜 팔시가 옵니다. 그래서 이 플라티스마를 건드리지 말고 스마스 아래를 건드리지 말고 물론 스마섹토미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델리킷하게 하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층부에서도 슈퍼피셜 템포럴 파시아하고 딥 템포럴 파시아의 사이에 있는 인터페셜 플레인을 찾아서 어프로치를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토미칼리 그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미드 페이스나 어퍼 그리고 로우 페이스를 수술할 때 있어도 자신감이 붙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이오마틱 아치에 대한 리덕션 때도 이쪽으로 진지바 인시전을 들어가서 여기서는 철두철미하게 서페리스탈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물론 이쪽에 있는 이제 미드포션에 있는 인프라오비탈 러브라든지 이런 것만 주의해서 가는데, 이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동공적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저마틱 그 아치의 그 바디 쪽에 프로미넌트 에어리아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인저 포션을 제외한 나머지 프리오리큘라 라인을 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 했던 말라플라스티아와 차이가 뭐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픽세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픽세이션 없이 할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나토미칼리의 그 외부에서의 컨셉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바디 사이드하고 아치 사이드로 나눠서 두 개의 스텝을 가지고 바디 사이드를 커팅하고 그리고 아치 사이드를 커팅을 하는데 말이 좀 많습니다. 길고. 그래서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이 프론탈 포션과 템포럴 포션 사이에 있는 가장 노치 있는 부분에서 입의 마우스 코너를 향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일렉트릭소, 저희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수술할 때는 기구를 각도 물어보시는데 한국에서는 에스큐엘을 쓰고 중국에서는 진지라고 중국제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쓰는데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는 잘 뜨거워져서 잘 안 쓰는데 일렉트리컬 소를 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직각으로 이 마우스 코너를 따라서 이쪽으로 소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컨드 스텝으로 여기에 이제 직각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90도 각도로 해서 다시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셉은 다시 이야기하면 스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방향에서 입의 코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 수술의 컨셉인데 1차 스텝과 2차 스텝을 하고 나서 가운데를 살려둡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힌지 포션을 남겨놓음으로써 이쪽과 이쪽을 토탈 오스테오토미 해도 이것이 덜렁거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일종의 스크류 역할을 해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치 사이드는 프리오리큘라 라인에서 말레와 오스테토미를 가지고 컴플리트하게 오스테토미를 해줍니다. 스컬 모양을 가지면 바로 귀 앞쪽에 이쪽에 1cm 정도 운드를 열고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컨셉과 이쪽 컨셉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말레로 오스테토미를 그래서 저희들의 컨셉은 철사와 나사 금속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걸로 컨셉을 잡고 했고, 이게 발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중국에서 이제 수술하다 보면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언어도 물론 이제 중국 교포가 있습니다만 언어도 안 통하지만 어시스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시스트가 이렇게 선발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데서 간호원 데리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스크류를 안 하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지금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결과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한번 수술 갔다 오면 팔로업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환자에 대한 컴플레인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드 플레이트 고정을 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고 더 견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팔로업도 굉장히 결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시 흔적이 나지 않는 거. 결국은 치과 같은 데서도 요즘 파노라마를 많이 찍는데 파노라마에도 저 미니 플레이트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스크류가.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희들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줄이는 수술법이다. 3차원적으로. 물론 이제 앞광대와 옆광대를 줄이고 45도 광대는 버링을 합니다. 많이 올라온 그 자이마틱 그 바디 쪽에 프로미넌트 에어리아는 굉장히 저희들도 버링을 해주고 그리고 힌지 포션을 세이브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고정 광대 축소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 L자 불완전 절골법이라 이게 그 원스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계단 모양의 디포미티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 티슈가 나이 들면서 마르면서 이쪽에 이렇게 만져지고 또 겉에서 그늘져 보이고 일자로 할 경우 그 바디 사이드를 근데 저희들은 이제 90도 각도를 하고 가운데를 남겨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버링을 이렇게 갈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뭐 출혈을 최소화하고 저희들은 따로 트랜스퓨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취를 시키면 2시간이 기본인데 대부분 기본 시간 내에 끝나버리니까
마취피도 좀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다 좋다는 표현이고요. 컨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일자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류를 받기 때문에 스크류가 나타나고 일자로 있는 계단 데포미티가 나타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 이 가운데를 세이브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절골해서 밀어넣음으로써 이 높이를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이마틱 바디 이쪽에 프로멘트 에어리아는 버링을 해서 충분히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컨셉입니다. 수술 시간 전신 마취 꼭 전신 마취합니다. 모든 자이마틱 아치나 맨디블 앵글의 리덕션 수술에 사이드는 전부 수면 마취로 인한 마취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전신 마취를 하고 있고 입원은 아침에 수술하고 저녁에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한 2 내지 5일 정도 후에 저희들이 대부분 스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됐어. 리절트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과도하게 익스널 프레저로 인해서 꽉 누를 경우 그 힌지가 조금 인컴플리트하게 됐을 경우도 있지만은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오스티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바디 사이드보다 아치 사이드를 눌려가지고 그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 있고 사실 이렇게 컴플리트 오스티토미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불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하게 오스티토미도 안 일어나지만 또 나오더라도 그쪽에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이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지가 혼자 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헤드 쪽에 일시월 마비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템포럴 브랜치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칩 드리핑이나 엔티리어 세깅 같은 것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사실은 텍스트 같은 경우도 전부 서양인을 기준으로 써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북방 쪽, 베이징 쪽, 몽골 쪽이 많은 데서 자유마가 프로미넌트하고 남방 쪽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리미테이션, 버링에 대한 리미테이션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테크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는 우선 시간이 길고 그리고 스크류에 대해서 과연 쓸 필요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테크닉으로서는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거고요. 다른 방법은 프론탈 코로나리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헤어로스나 블러드로스, 브리딩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타임이 길고 특히나 이 템포럴 쪽에 디프레션이 많이 오는 것이 또 특징이고 프리오리큘라 쪽에 사이드본 쪽에 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은 스카가 좀 나타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골절 인프렉처 테크닉과 컴퓨터 오스테오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은 조금 비싸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픽세이션 머티리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롱텀 팔로업을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쪽과 이쪽을 절골을 하고 이쪽 가운데를 보존을 하고 프리오리큘라 라인 쪽으로는 토탈해서 컴프레션 해서 이쪽을 줄이고 프로미넌트 에어리아는 버링을 하고 이 개념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맨디뷸라 앵글도 저희들은 좀 수술 방법이 빠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트라올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늘어진 만큼 그쪽에 프로미넌트한 만큼 본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끝나는 경우가 되는데요. 방법은 일단 인트라오랄로 들어가서 뼈를 길게 제거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마스터 머슬도 일부 인터널 보통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 수술은 아니고요. 익스터널 운드는 따로 이 턱 밑에 한 0.5cm 정도, 5mm 정도의 그런 쏘가 들어갈 자리만 하나 운두가 남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쪽에 CT로 보면 이쪽에 자이고마틱 아치 쪽에 보이고요. 코로나리 섹션에서 보이고 있고 3디멘전에서도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들어간 쪽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일부러 찍은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찍어
이걸 하기 위해서 찍어온 것을 가지고 슬라이드 낸 거고요. 치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들은 이렇게 양압은 하지 않고 이렇게 주걱턱 수술이나 무턱 수술만 하게 되는데 주걱턱은 그냥 튀어나온 것은 길게 이렇게 오스테톰으로 잘라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스크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가지고 교정이 필요한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그 리덕션이 필요한지 또는 양악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은 양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를 하고요. 그리고 교정이 필요하다면 교정을 먼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교정 치과를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턱에 대해서는 아침에 수술했던 조중석 원장님이 하셨던 것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 같은 컨셉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러나 자가지방을 이용하고 하지만은 뼈도 이렇게 절골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자가근육 확대술을 해가지고 좀 이따 시간이 나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쪽 근육을 모아줘서 이렇게 포제로 덱스손이나 바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꼬매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같은 거나 또는 그 실리콘 같은 거 또는 고텍스 같은 이물질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면 의외로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아주 심하지 않는 무턱이 아닌 애기턱 같은 경우는 의외로 효과도 좋습니다. 자가 근육에 대해서는 좀 이따 그냥 근육을 이렇게 당겨서 모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는 깁니다만은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국소마취를 하고 진지바 쪽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아침에 그 조중석 원장님은 인트라오랄로만 소개를 하셨지만 서브멘탈로도 가능하고 아시겠지만은 또 그 실리콘 같은 걸 댈 때 이 턱뼈가 좀 본 없어지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스토움을 일부를 남깁니다. 가운데 멘탈리스 머슬 하방에 있는 페리스토움을 남겨서 페리스토움에 이 실리콘을 같이 고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멘탈 본도 세이브 좀 보존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또 결과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멘탈리스 너브만 조심하고 하게 됐습니다. 중국 병원입니다, 역시. 그리고 이건 이제 러블리 신데렐라 2005년부터 중국도 옛날부터 이런 게 발달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주의라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거든요. 이렇게 그 자유마 앵글이나 자유마틱 아치나 맨디블레 앵글 같은 거 수술하면 저희 나라에서 받는 것에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를 받습니다. 2천만 원까지 받는 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서 걔네들은 아시다시피 사장제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고용하는 페이닥터거든요. 의사들한테는 페이는 보통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페이를 받고 중국 의사들은 활동을 하지만 사장이 보통 의사들을 5명에서 한 10명, 15명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는데 사장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방 시설은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이렇게 리셉션이라든지 보이기 위한 것은 막 레드카펫도 서슴없이 깔아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술방에 밀어넣으면 이제 의사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주 후진되는 진짜 그 바이폴러가 아니고 모노폴라가 아니고 호롱불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벌써 5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뭐 이렇게 바이폴러 같은 거 사달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크로용이 아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너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달라면 컨셉이 없고 싼 걸 사다 주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넣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런 자본주의 이런 거 굉장히 중국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러블리 신데렐라라고 이것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옛날부터 여기서 이것은 맥킨지 회장이 말한 것을 잠깐 들고 왔는데요. 결국 우리 원장들도 앞으로는 경영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컨셉에서 많은 도전을 경험해야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